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예탁증권, 그러니까 ADR 방식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이닉스가 그냥 한국 반도체 주식으로만 평가받는 것과 미국 자본시장에서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AI 인프라주로 평가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종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붙는 HBM,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D램, 기업용 SSD와 낸드, TSMC 패키징과 연결되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하이닉스는 AI 산업의 병목을 풀어주는 회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금 조달 뉴스인지 아니면 하이닉스의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신호인지 하이닉스의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 상장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ADR 형태로 상장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익숙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거래시장, 내부 규정, 결제 시스템 같은 부분이 꽤 중요하거든요. 한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증권 형태가 있으면 접근성이 확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 풀이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에서는 이미 초대형주입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TSMC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종목들과 한 묶음으로 비교되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하이닉스를 엔비디아 공급망 안의 핵심 메모리 기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볼 때 대체로 삼성전자와 비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체급이 있고 하이닉스는 HBM 배장주다. 삼성전자는 반격주이고 하이닉스는 현재 공급 우위가 있다. 이런 식의 비교가 많았죠.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본다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HBM에서 얼마나 앞서 있느냐?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서 하이닉스 메모리 비중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TSMC 패키징 병목이 풀릴 때 하이닉스 출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SSD 이익까지 얼마나 키우느냐?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장 추진 이슈는 그냥 주식을 미국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어느 시장의 언어로 평가받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한국식 메모리 사이클주 평가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주 평가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AI 메모리 수요를 타고 시장 가치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존재감이 커졌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서버 메모리 수요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장 추진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더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기에는 회사의 사업 위치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도 대부분 미국 중심입니다.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은 그 미국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자본시장에서도 하이닉스를 더 직접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주가의 단기 호재냐 악재냐를 떠나서 하이닉스가 어떤 체급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장 이슈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유상증자처럼 주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새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 미국 상장을 통해 실제 자금을 조달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너무 강해서 HBM과 D램 생산 능력을 늘리고 차세대 공정과 패키징
협력에 투자하고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강화하는 데 쓰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조달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부담만 주는 구조라면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히 미국 상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투자자 기반 확대와 자금 조달이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경쟁력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결국 돈의 사용처를 봅니다. 지금 하이닉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요가 너무 커서 제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입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여러 장의 D램을 쌓아야 하고 발열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GPU와 함께 패키징돼야 합니다. 수율이 흔들리면 마진이 흔들리고 공급 일정이 늦어지면 고객 신뢰도 흔들립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늘려야 하고 장비를 넣어야 하고 기술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도 계속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유도 이 AI 메모리 확장 싸움에서 글로벌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자본 싸움입니다. 좋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도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큰 고객을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이 하이닉스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HBM에서 먼저 양산 경험을 쌓았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신뢰를 얻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수록 하이닉스의 제품이 핵심 병목으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장주 프리미엄은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5와 2나노 베이스 다이, 열관리 기술을 앞세워 반격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HBM 공급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급 안정성을 위해 여러 회사를 계속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에게 계속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HBM4와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공급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잘하는 것보다 계속 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TSMC와의 협력도 미국 상장 이슈와 같이 보면 더 중요해집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GPU와 HBM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첨단 패키징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에서 강한 회사이고 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회사입니다. 이 둘이 가까워진다는 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의 요구에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볼 때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D램 사이클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연결된 AI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병목을 해결하느냐가 평가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 추진은 하이닉스의 글로벌 AI 공급망 스토리를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보여주는 이벤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을 볼 때 HBM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HBM은 가장 화려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과 범용 D램에서도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가 돌아가려면 고용량 D램도 필요합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처리해야 할 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메모리 용량과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이 강해지고 하이닉스 이익도 더 두꺼워질 수 있죠.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높게 평가하려면 HBM만이 아니라 서버 D램 가격과 물량에서도 이익 체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HBM은 성장의 얼굴이고 D램은 이익의 몸통입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오고 계속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고성능 낸드와 기업용 SSD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과 D램에서 강한 이익을 내더라도 낸드가 계속 약하면 전체 메모리 포트폴리오의 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나고 낸드 가격까지 회복되면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를 넘어 AI 메모리 전체 수혜
대주로 더 넓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상장 이슈와도 연결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 가지 제품만 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 때 그 회사가 어디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봅니다. HBM, 서버 디램, 낸드, SSD가 함께 좋아진다면 하이닉스의 스토리는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린 이유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뉴스가 많았지만 주가는 계속 좋은 뉴스만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브로드컴 충격이 AI 인프라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환율 부담이 겹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하이닉스처럼 좋은 회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주도주는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일 때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회사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다만 반대로 좋은 회사라도 단기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꽤 거칠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가 다시 강해지려면 미국 반도체주와 외국인 수급이 먼저 안정돼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하이닉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강하게 보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HBM 대장주,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혜주라는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불안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위험을 줄이는 흐름이 나오면 하이닉스도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하루 얼마나 샀느냐가 아닙니다.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주가가 밀릴 때 외국인이 매도 강도를 줄이고 하락 구간에서 다시 받아내기 시작하면 조정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마다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개인만 계속 받아내면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이슈가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다시 사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말보다 수급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미국 상장 추진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조가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환율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본질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고 한국 시장과 원화,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금리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지, 중동 리스크와 유가가 더 불안해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 뉴스와 좋은 주가 흐름은 다릅니다. 글로벌 자금이 편하게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스토리도 더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주가 주목받았죠. 이건 시장이 AI 반도체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주에서 쉬어간 돈이 실제 설비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 체인으로 이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늘리면 전공정 장비와 소재가 필요합니다. HBM을 쌓고 검사하고 패키징하려면 후공정 장비와 기판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와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필요하죠. 하이닉스가 진짜 AI 인프라 대장주로 평가받으려면 하이닉스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밸류 체인 전체에 돈이 퍼지는 흐름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 상장 추진 이슈를 두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 메모리 기업으로 직접 평가받고 HBM과 서버 디램, 낸드와 SSD까지 이익 체력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환율도 진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하이닉스는 한국 메모리 사이클주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주로 한 단계 더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상장 추진 기대는 있는데 구체 내용이 늦어지고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약하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도 불안하다면 주가는 기대만으로 계속 가기 어렵습니다. 이 이슈는 분명 큰 뉴스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마법은 아닙니다. 결국 실적과 수급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 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강도 완화입니다.
대규모 매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 안정입니다. 원화가 계속 흔들리면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갖고 있어도 외국인 매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HBM과 D램 가격 기대 유지입니다.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서버 D램 가격이 강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상장 이슈의 구체화입니다. 투자자 기반 확대인지 자금 조달인지 그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맞아야 미국 상장 스토리가 진짜 주가 재료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미국 상장 추진 이슈를 너무 단기 호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뉴스라기보다 하이닉스의 평가 무대가 넓어지는 장기 이슈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가 정말 글로벌 AI 인프라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흐름은 한두 번의 등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좋은 뉴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상장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HBM과 D램 가격 기대, 그리고 상장 구조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건 다릅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는 뉴스보다 조건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코스피 8000의 시대 전자책을 받아서 읽어보세요.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HBM 배장주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 추진 이슈는 단순한 상장 뉴스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한국 메모리 사이클주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만으로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 공급 능력, 서버 D램 가격, 낸드와 SSD 회복, TSMC와 패키징 협력, 외국인 수급과 환율 안정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은 뒤 그 프리미엄을 더 큰 글로벌 자금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 이슈가 외국인 수급과 밸류에이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